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건 이제 상식이죠. 근데 말이죠. 이렇게 똑똑해 보이는 AI한테 사실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실 세계에서 행동을 못하게 발목을 잡는 약점인데요. 오늘은 바로 그 약점을 팔란티어가 어떻게 그들의 AI 지도라는 걸로 해결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니, AI가 우리랑 이렇게 똑똑하게 대화는 잘하는데 왜 정작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은 못하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이 똑똑한 친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요? 그 단서는 바로 이 유명한 질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AI한테 이렇게 물었더니 글쎄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사건이라면서 정말 그럴듯한 거짓말을 술술 뱉어낸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악명 높은 AI의 환각,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 현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AI가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이건 진실을 말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그냥 문장을 가장 그럴듯하게 완성하는 확률적인 앵무새에 가깝습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단어를 그냥 내뱉는 거지 그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는 전혀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팔란티어가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해법을 내놓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AI가 믿을 수 있는 완벽하게 정확한 현실 세계의 지도를 손에 쥐고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말하는 온톨로지라는 게 바로 그 지도인데요. 이건 그냥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비즈니스의 모든 걸 똑같이 복제한 디지털 트윈, 살아있는 복제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실 세계랑 똑같이 작동하는 가상의 쌍둥이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예시를 보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처음엔 그냥 파일에 500이라는 숫자가 덩그러니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죠. 근데 온톨로지가 이걸 특정 부품이라는 객체의 현재 재고량이라는 속성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여기까지 끝이 아니에요. 그 부품은 고객 주문 B와 연결되고 또 트럭 42번으로 배송될 예정이라는 관계까지 싹 다 엮어주는 겁니다. 보세요. 아무 의미 없던 데이터 조각들이 하나의 살아있는 이야기, 즉 맥락으로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똑똑한 지도가 그냥 데이터 분석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냥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걸 넘어서 어떻게 현실을 바꿀 수 있냐는 거죠. 그 비밀은 바로 이 3단계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첫째, 수백 개로 흩어진 시스템들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연결하고요. 둘째, 온톨로지가 그 데이터들로 디지털 트윈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셋째 단계가 바로 행동입니다. 바로 라이트백이라는 기능인데요. 이건 그냥 대시보드에 그래프 보여주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AI가 내린 결정을 바탕으로 진짜로 공장 재고 시스템에 접속해서 부품 주문해 하고 명령을 써놓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팔란티어를 다른 분석 도구랑 완전히 다른 레벨로 만들어주는 핵심이에요. 자, 이론은 이제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이게 실제로 현실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강력한 사례 몇 가지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는 식품 대기업 타이슨 푸드입니다. 이 회사는 작은 교통체증 하나 때문에 전국적으로 닭고기가 동나는 그런 아찔한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왜냐? 모든 데이터가 따로 놀고 있었기 때문이죠.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팔란티어를 도입하고 나서 정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트럭의 거의 절반을 텅텅 비운 채로 운행했거든요. 그런데 온톨로지가 최적의 적재 계획을 짜주니까 적재율이 46%에서 무려 87%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수직 상승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타이슨 푸드는 딱 2년 만에 공급망을 최적화하고 낭비를 줄여서 무려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6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절약했습니다. 다음은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입니다. 비행기 한 대를 만드는데 부품이 500만 개가 넘게 들어가요. 그것도 전 세계 수백 개 공급사에서 오죠. 상상해보세요. 작은 볼트 하나가 제때 도착 안 하면 전체 생산 라인이 그냥 멈춰버리는 정말 살얼음판 같은 과정인 겁니다. 팔란티어의 시스템은 에어버스가 이런 문제에 허둥지둥 반응하는 대신에 아예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해결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예를 들어 부품 도착이 20분 늦어진다? 그럼 시스템이 즉시 그럼 이 작업을 먼저 하세요
하고 대체 계획을 제안해서 생산 라인이 멈추는 일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결과는요? 에어버스는 새 공장을 짓지도 사람을 더 뽑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데이터의 흐름을 최적화한 것만으로 생산 속도를 무려 3분의 1, 그러니까 33%나 끌어올렸습니다. 엄청나죠? 하지만 이렇게 세상을 바꿀 만큼 강력한 힘에는 반드시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 엄청난 능력의 대가는 과연 뭘까요? 이게 바로 팔란티어 딜레마입니다. 한쪽에서는 팬데믹 위기 때 백신 보급을 성공시켜서 사람 목숨을 구하는 영웅적인 역할을 하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빅브라더처럼 사회를 감시하거나 이민자 단속 같은 논란 많은 일에 쓰이면서 심각한 인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항상 공존합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다른 소프트웨어로 갈아타기 힘든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지적 종속이라는 아주 독특한 위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회사의 모든 운영 방식,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팔란티어 시스템에 완전히 녹아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시스템을 떠나려고 하면 그건 마치 회사의 뇌를 통째로 드러내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무섭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미래의 경쟁력은 그냥 더 똑똑한 AI를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 AI가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AI를 현실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AI가 현실 세계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누가 그 지도를 손에 쥘 자격이 있을까요? 이 막강한 힘을 우리는 어떻게 통제해야 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